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민 라디오 제작단 소행성의 이정은, 윤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축제 현장에서 오픈 마이크로 방송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우리 성남시의 5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하는 기획 방송 중 하나로 성남의 축제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여기 2023 성남 페스티벌 축제의 한복판에 있는데요. 축제하면 윤수진님은 어떤 기억이 떠오르세요? 네, 저는 축제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렙니다. 그 설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소풍이라는 단어보다 저는 축제라는 단어가 훨씬 설레는 수준이더라고요. 정말? 네. 개인적으로 축제를 꽤 좋아하는 편인데요. 고등학교 시절에도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근처에 청소년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가고 싶어서 고등학교 2학년 시절 그 학업에 집중해야 될 그 시기에 담임선생님께 저 주말에 자율학습 시간 잠깐 빠지고 다녀오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고 다녀왔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 갔던 그래서 그랬는지 생각보다 너무 썰렁하고 축제 같은 분위기가 아니어서 실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축제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더구나 학창 시절에는 뭐 학업 제외하고는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뭐 친구들과 논다든가 연예인 콘서트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 네. 청소년 페스티벌이 관심이 많았다고? 네. 단순히 어린 시절 잠깐 관심에 그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도 관심 있는 축제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런 축제를 만드는 일원으로서 함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가 있을 때는 지원을 하여서 행사 당일에 단순히 참가자에서 안내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스태프로도 활동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와, 깨어있던 학생인데 그죠?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축제들이 궁금한데 어떤 축제였어요? 네, 그 참여했던 축제 중 기억나는 축제로는 대학로 페스티벌, 그리고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 마이그런트 아리랑, 그리고 이주 노동자 영화제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딱 들어오는 단어가 마이그란트 아리랑인데 설명해줘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그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각자 나라의 뭐 전통 악기라든지 전통 춤, 노래 이런 것들을 각각 그 나라별 부스를 만들어서 소개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러셨구나. 그 방금 말씀하셨던 축제들을 들으니까 또 우리 성남에서 진행했던 축제 중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떤 축제인가요? 지금 여기서 열리는 것처럼 탄천 페스티벌인데요. 탄천 페스티벌. 지금의 성남 페스티벌이 원래 탄천 페스티벌이었던 걸까요? 네, 탄천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매년 행사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규모와 내용면에 있어서는 예전과 지금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탄천 페스티벌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축제는 분당구에서 개최했던 종합문화예술축제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왔고요. 세계 각국 민속예술 공연단을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소개해주는 내용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제가 스태프로 참여했었던 그 세계 이주민 축제에서도 우리나라에 거주한 이주민들을 들이 다양한 소개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런 민속예술 공연단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군요. 네, 2001년 축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멕시코, 또 필리핀, 중국, 이탈리아, 폴란드,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전통 민속 예술 단체를 성남으로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공연을 보여주는 컨셉이었어요. 그 후 2005년에는 2005년 탄천 페스티벌과 제5회 성남 세계 민속 예술 축제라는 명칭을 같이 사용하다가 성남 문화재단이 주관해서 2006년부터는 탄천 페스티벌로 통합해서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아,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네, 내용은 또 기억만으로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성남 문화대전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 탄천 페스티벌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됐었나요? 청소년 춤장 선발대, 또 퍼레이드, 시민 탄천 걷기 대회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오, 당시 청소년 춤장 선발대회 너무 재밌었겠는데요. 그렇죠. 그 공중파 프로그램에서도 한창 춤, 노래 등 서바이벌 형식으로 해서 기획사 오디션으로 많이 인기를 끌었었죠. 네, 지금도 축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네. 저번 주에도 또 동네에서 들썩들썩한 그런 또 축제가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춤도 추고 또 뭐 태권도 무대도 보여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나게 즐겼던 기억이 있는데, 그다음 제가 뭐 해야 되지? 네. 그리고 이제 그 세계 민속 축제들이 여기 성남에서 그 공연단이 와서 그 공연을 하셨다는데 세계 민속 공연들은 각 나라를 직접 방문해서도 웬만해서는 보기 힘든데 집 맞아요. 근처 이 성남에서 이런 세계 민속 공연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었다니 영상으로 난이도 직접 본다니 정말 그러니까 흔치 엄청난 않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나요? 부대 행사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성남사랑 음식 축제와 지역 특산물 등을 판매하는 또 부대 행사도 있었고 어린이들도 참여하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재밌었던 축제였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2006년도, 2007, 2008년도까지 진행되다가 그 뒤로는 진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계획된 축제에는 항상 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네. 2007년에는 아프간 피랍 사태가 있어서 행사가 축소 운영되기도 했었습니다. 아, 네. 지난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까 2007년도 성남 탄천 페스티벌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긴 하였는데 공연 중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었다네요. 네. 그리고 아프간 피랍 사태도 있어서 매일 공연 전에는 묵념과 신앙송으로 아프간 피랍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였고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었다고 하네요. 대규모 축제는 또 1년 전부터 스케줄을 잡고 움직이는 만큼 정말 행사 당일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날씨도 정말 중요한 요소죠. 물론 대안을 생각해 두고 진행은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게 정말 진행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본 적 있는데 기상청 체육대회도 비 예측을 실패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날씨라든지 뜻밖의 사건 등은 정말 축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방송에서는 성남의 축제 중에서도 과거에 진행되었었지만 다양한 이유들로 또 축소되거나 없어진 축제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아쉽게 축소되거나 사라진 다른 축제가 있을까요? 어쩔 수 없는 대외적인 큰 사건들이 축제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2015년도에는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축제는 매년 진행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당연히 축제가 많이 기획되어 있었는데 마침 또 메르스가 날씨가 좋은 6월 즈음에 와서 당시 행사가 많이 연기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파크 콘서트는 당연연도에는 연기가 되어서 진행이 되긴 했었지만 취소된 행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메르스 기억나요. 그러니까 제가 축제는 아니지만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행을 하기로 한 때였는데 그때 취소했지. 아, 그러면서 이제 또 뭐 많이 전파가 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또 좀 후회가 되었던 그런 거. 성남 아트센터 큐브미술관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성남의 얼굴 전시 개막 행사는 취소되었었고 소외계층 노인 대상으로 진행하는 영화 프로그램도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그 메르스 때 경우는 뭐 저도 여행을 취소했었지만 갑자기 이제 행사가 취소되거나 네. 연기된 상태였을 텐데요. 행사를 준비했던 담당자분들도 난감했을 것 같아요. 또 전시 행사를 기다리던 우리 시민들 상심이 정말 크셨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정말 기다리고 보고 싶었던 전시 행사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문화예술 행사를 위해서 출품한 관련 작가님들께서도 아쉬움이 참 컸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뭐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죠? 분명 또 안 좋은 일이었었겠죠. 네. 너무나 좋은 일로는 행사가 취소된 적은 정말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로 추억해 보면요, 그 당시에는 돼지열병 이슈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예고되지 않은 이슈였는데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저희 2019년에
소행성 시작했었었는데 네, 네, 네. 그때 대지열풍 때문에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이슈가 있어요. 당시에는 그 어떤 행사들이 취소되었어요? 2019년도에는 성남 비축제 투모로우 행사가 있었는데 돼지열병 이슈로 오픈 축하 공연, 푸드존 운영 등 부대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아쉬워했었고 참가를 신청했었던 분들도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성남 비축제는 지금 이 성남 페스티벌의 당시 이름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처럼 큰 행사였을 것 같은데 아까운 이슈로 행사가 또 축소되어서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이후에는 뭐 이제 대망의 코로나가 남은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바로 연이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떠들썩했던 그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아서 지금도 그 당시 기억이 생생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들이 취소가 되었거나 했을까요? 2020년도 봄 코로나 시작으로 봄에 예정되어 있던 공연들은 거의 모두 취소가 되었고요. 성남 아트센터에서 하는 즐거운 명랑미술관 전시는 세팅을 다 했는데 미술관 문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작가분들도 그렇고 행사를 준비한 담당자분들도 너무 아쉬웠었겠죠. 네, 전시를 준비한 작가님들과 기다리는 가족, 또 친구 그리고 시민분들 모두 아쉬워했겠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전 세계적인 큰 이슈였잖아요. 그러니까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조금 잠잠해진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당시 연말을 대표하는 성남 아트센터의 브랜드 공연 송년음악회는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공연이 취소되어서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저 아쉬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저희 연말 모임을 음. 항상 그 송년회를 했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굉장히 아쉬웠었죠. 네, 그 공연 자체가 이제 연례 행사였었는데 맞아요. 예. 취소되었다니까 정말 아쉬웠겠는데요. 이런 대규모의 프로그램들은 정말 미리 준비하는 공연들인데 취소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야외에서 모두가 함께 얼굴을 보고 만나서 축제를 할 수 있다는 건 사실만으로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값진 경험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저도 여기 축제 현장에 와서 오랜만에 설렘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설레시나요? 네. 또 어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축제가 있을 때 우리 열심히 참여하면서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또 어떤 축제들이 있을까요? 축제 정보는 주로 어디세요? 네, 성남시 축제의 경우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축제 관련 정보가 잘 공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청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화면 메뉴에 시정 소식 메뉴에 행사, 강좌, 공모 탭에 축제가 일목요연하게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도 시정 소식 메뉴를 좀 더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어떤 축제들을 또 즐길 수 있을까요? 네, 10월 13일까지 성남 문화예술제 무용제가 진행되고 10월 17일에는 분당구청 잔디광장에서 KBS 열린 음악회가 열리네요. 10월 9일 성남 종합운동장 보조 경기장에서는 오후 7시 성남 드론 라이트쇼와 뮤직 페스티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가요? 네. 날씨 좋은 10월의 가을날 아직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다는 사실에 설레입니다. 네, 저도 좀 더 부지런히 축제에 참여해 봐야겠습니다. 네, 축제 현장에서 축제 이야기를 하니까 2배로 더 즐거웠던 시간이 되는데요. 또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여기 뭐 오픈 마이크에서 이야기할 축제 내용들을 준비하다가 전국 축제 자랑이라는 책을 사둔 적이 있었는데요. 대본 준비하면서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아, 그래요? 전국 축제자라? 네, 네. 그 이제 대규모 축제라든지 수도권 광역시 축제는 제외하고 소도시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지역 축제들을 작가인 부부가 찾아가서 보고 느낀 점들을 쓴 책인데요. 정말 너무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 글만 읽어도 축제에 가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빌려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 페스티벌도 누군가의 일기장에 또 누군가의 수필집에 기록되겠죠. 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야기 나눈 모든 것들이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 방송을 지금 흘려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네, 10월 7일 어느 날 축제 현장에서 이런 분위기였지. 지역 지나가다가 축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누군가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가을의 향기를 느꼈었지 하고 기억이 되겠죠.
시를 부디 읽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부디 지금 이 순간이 기분 좋은 느낌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그렇지 않더라도 그 또한 오늘 하루가 소중한 하루니까 의미 있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목소리로 또 예쁘게 읽어주시니까 정말 시를 읽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소행성의 이정은 그리고 윤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축제 ING가 이어지겠습니다.